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올드카, 튜닝카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자동차 대물 미수선 처리 사례들은 대부분 일반 수입 차량이었습니다. 일반 수입 차량은 정확한 부품가액을 측정할 수 있고 표준 공임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발급하고 보상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올드카 그리고 튜닝 차량들은 부품가액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연식이 오래된 올드카 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00년식 포르쉐 카레라 차량이고 순정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 앞뒤 GTS 룩으로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미수선 처리 합의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8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합의금을 받았지만 피해 부위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포르쉐 카레라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운행 중이던 가해 차량이 접촉한 사고였는데요. 운전석 범퍼와 헤드라이트 그리고 충격으로 휀다 부분이 찢어진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범퍼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많이 튄 모습이 보입니다. 가해자분이 바로 보험을 접수하였고 피해자분은 자동차 휀다와 헤드라이트 그리고 튜닝으로 작업되어 있는 앞범퍼를 보상받기 원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부위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휀다와 헤드라이트는 현재도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견적을 뽑기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앞에 범퍼입니다. 이 차량의 앞에 범퍼는 포르쉐 911-997 GT3 룩으로 튜닝되어 있는 차량이었고 일반 플라스틱 범퍼가 아닌 슈퍼카에 적용되는 FRP 재질로 되어 있는 범퍼였습니다. FRP 재질의 범퍼는 피해 부위가 발생하였다면 교환이 원칙입니다. 보수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현장 출동 기사분이 나온다면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부품은 사고 현장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어렵지 않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FRP 재질의 범퍼는 포르쉐 센터에서 주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애프터마켓이라던가 해외 배송 제품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해당 부품을 검색해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모양의 저렴한 제품은 130만원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저렴한 부품들은 카피 제품이고 재질이 FRP 재질이 아닙니다. 이 제품으로는 절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대물은 피해 부위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검색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FRP 재질로 되어 있는 동일한 범퍼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이 제품으로 보상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담당자분에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물 담당자분에게 카피 제품도 상관없으니 동일한 재질의 범퍼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만약 이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분은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야기되었으니 미수선 처리 피해 산출 견적서를 발급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휀다와 헤드라이트는 정품으로 교환 작업으로 넣었고 범퍼는 FRP 재질의 범퍼를 교환으로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미수선 처리 피해 산출 견적서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범퍼는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가격에서 10%가 제외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한 견적서는 부가세 제외 840만원이었고 최종적으로 보상받은 합의금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드카나 튜닝 차량인 경우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주장할 때 지금 장착되어 있는 부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FRP 재질로 되어 있는 범퍼를 플라스틱 범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03년식 벤츠 SL350 차량입니다. 최초 대물 담당자분께서는 미수선 처리를 진행하면 150만원 합의금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종결된 미수선 처리 합의금은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차량 역시 올드카이며 순정 부품이 아닌 AMG 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정식으로 구조 변경이 승인되어 있는 차량이라 처음부터 구조 변경 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보상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부위를 보면 AMG 룩으로 구조 변경되어 있는 범퍼 부분이 망가졌고 헤드라이트에 기스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담당자분께서 헤드라이트는 피해 접촉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자분과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 피해 부위를 확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고 역시 사고 당시에 헤드라이트 파손을 인정받았다면 이렇게 어렵게 보상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담당자분이 제시한
관한 합의 내용은 헤드라이트와 범퍼를 교환으로 인정해주면 피해 견적 산출 프로그램에서 측정하는 맨아워를 건드리지 않고 표준으로 입력된 값으로 견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해당 내용을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발급한 피해 견적 산출 견적서입니다. 최초 보험회사 담당자분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금액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드카, 튜닝카 두 가지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윤 선생이 소개하고 싶은 미수선 처리 팁은 미수선 처리를 진행할 거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부위를 확정 지어라입니다. 만약 물피도주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부위를 확정받으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에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 선생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미수선 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인뿐 아니라 대물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선생 유튜브에 미수선 처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팁이 있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즉답을 원하시면 윤 선생에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 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